안녕하세요. 최신 기술의 속살을 낱낱이 파헤쳐드리는 여러분의 지식 큐레이터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믿는 바로 그 AI 검색 모델들 있잖아요. 여기에 사실은 치명적인 약점이 숨겨져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논문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마치 한 편의 추리소설처럼 이 똑똑한 AI들의 숨겨진 결함을 추적해 볼 건데요. 자, 준비되셨나요? AI 검색의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비밀,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최신 AI는 정말 모든 것을 검색할 수 있을까? 우린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싶으시죠? 이 간단하면서도 충격적인 대답 뒤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도대체 왜 세계 최고라는 AI들이 어이없이 실패하는 걸까요? 그 이유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요. 우선 검색 기술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해요. 왼쪽에 보이는 게 바로 올드스쿨 방식, 키워드 검색입니다. BM25 같은 모델이 대표적인데요. 아주 단순해요. 그냥 내가 입력한 단어가 문서에 몇 번 나오나 횟수만 세는 아주 정직한 친구죠.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시멘틱 검색, 그러니까 벡터 임베딩을 쓰는 요즘 AI들은 차원이 다릅니다. 얘네들은 단순히 글자를 보는 게 아니라 단어의 의미, 문장의 맥락을 파악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을에 입기 좋은 옷 이렇게 애매하게 물어봐도 트렌치코트나 니트같이 직접적인 단어가 없어도 기가 막히게 알아듣고 찾아주는 거예요. 이걸 바로 댄스 리트리버리라고 부르는데요. 와, 정말 강력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여기서 아주 기묘한 역설이 생겨요. 아니, 이렇게 똑똑하고 맥락까지 다 파악하는 최첨단 AI 모델이 진짜 말도 안 되게 간단해 보이는 질문 앞에서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추적할 사건의 핵심, AI 검색의 미스테리한 사각지대, 즉 블라인드 스팟입니다. 자, 그럼 우리 연구자 탐정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파고들었는지 한번 볼까요? 이분들은 이거 단순한 버그가 아닐지도 몰라. 어쩌면 AI 설계도 자체에 뭔가 근본적인 수학적인 한계가 있는 거 아닐까? 하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조사를 시작하죠. 이들이 찾아낸 첫 번째 단서는 바로 임베딩 다이멘션, 우리말로는 임베딩 차원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AI가 정보를 정리하는 서랍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당연히 이 서랍, 즉 차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다양하고 복잡한 정보들을 깔끔하게 분류하고 저장할 수 있겠죠. 바로 이 T라는 숫자가 모델이 얼마나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는지 그 표현력을 결정하는 아주 핵심적인 값입니다. 그리고 연구자들이 찾아낸 결정적인 두 번째 단서, 바로 시그넷 랭크입니다. 이름부터가 좀 낯설죠? 이건 그냥 어떤 검색 문제가 수학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를 나타내는 난이도 점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러니까 찾아야 할 정답 문서들의 조합이 막 복잡하게 얽혀있고 까다로울수록 이 시그넷 랭크 점수가 팍 하고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두 단서를 한번 합쳐볼까요? 이 슬라이드가 바로 이 추리의 결정적인 증명 과정입니다. 자, 첫 번째. 어떤 검색 결과든 결국 수많은 문서들 중에서 특정 조합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두 번째, 그리고 이 모든 가능한 조합에는 각각의 난이도 점수, 그러니까 사인 랭크가 매겨져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AI 모델의 서랍 개수, 바로 그 임베딩 다이멘션 D가 문제의 난이도 점수인 사인 랭크보다 무조건 커야만 그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말이죠. AI의 서랍 개수가 문제의 난이도보다 작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수학적으로 그 조합은 절대로 찾아낼 수 없게 됩니다. 이게 바로 빼도 박도 못하는 결정적인 증거인 거죠. 논문에 나오는 이 한 구절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For any fixed dimension D, there exists a binary relevance matrix which cannot be captured.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AI 모델의 차원, 그러니까 그 서랍 개수가 아무리 많아봤자 그걸 초과하는 더 높은 난이도를 가진 문제는 세상에 반드시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결론적으로 AI가 실패하는 건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자기 능력치를 초과하는 복잡한 문제를 만났을 때 벌어지는 어쩔 수 없는 필연이라는 겁니다. 자, 이론만 있으면 안 되죠.
이걸 증명하려면 실험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연구자들이 이 수학적 약점을 아주 정확하게 저격하면 함정을 만듭니다. 그 이름하여 리미트 데이터셋. 과연 세계 최고의 AI들은 이 교묘한 함정을 알아챌 수 있을까요? 이 함정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겉보기에는 너무나 평범하다는 거예요. 보세요. 질문은 쿼카 좋아하는 사람 누구처럼 엄청 간단하고 문서도 존 더버는 쿼카랑 사과를 좋아해요. 이런 식이에요. 아니, 이 정도면 누구라도 풀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바로 이 평범함이 잠시 후에 벌어질 충격적인 결과를 더욱 극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함정의 진짜 비밀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 리미 데이터셋은요, 관련 문서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조합을 아주 의도적으로 쑤셔 넣었어요.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이 데이터셋의 난이도 점수, 즉 사인 랭크가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해버리는 거죠. 바로 우리가 이론적으로 예측했던 AI의 아킬레스건, 조합의 복잡성을 아주 극한까지 밀어붙인 겁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리밋이 얼마나 지독하게 어려운 문제인지 한눈에 딱 보입니다. 여기 그래프 덴시티나 average query strength 같은 복잡도를 나타내는 지표들을 좀 보세요. 다른 유명한 데이터셋들이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수치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특히 저기 average query strength를 보면 다른 애들보다 수십, 수백 배는 더 복잡하다는 거 알 수 있죠? 정말 장난 아니죠. 자, 이제 드디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함정은 완벽하게 설치됐고 세계 최고를 자부하는 SOT, 즉 최첨단 모델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이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옵니다.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결과는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 그래프 좀 보세요. 구글의 제미나이 엠베드, 그리트 LM, QN3 엠베드.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이 최신 소타 모델들이 전부 아주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점수가 10%를 넘는 모델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예요. 거의 전멸 수준이죠. 그렇게나 쉬워 보였던 문제 앞에서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해버린 겁니다. 이 숫자 하나가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다 말해줍니다. Recall at bank. 이게 뭐냐면 정답을 찾을 기회를 무려 100번이나 줬는데도 정답을 찾아낼 확률이 20%도 안 됐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10번 중 8번 이상은 AI가 문서 100개를 다 뒤져보고도 그 간단한 질문에 답을 못했다는 거죠. 이건 그냥 좀 틀렸다, 실수했다 이 수준이 아니라 그냥 완벽한 실패라고 봐야죠. 자,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에이, 이건 데이터셋이 너무 이상한 거 아니야? 비슷한 데이터로 미리 좀 학습시키면 잘하지 않을까? 네, 아주 합리적인 의심이죠. 그래서 연구자들이 직접 실험을 해봤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전혀 나아지지가 않았습니다.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이건 학습 데이터가 부족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모델 자체가 가진 태생적인, 근본적인 한계라는 게 다시 한번 증명된 셈이죠. 자, 이제 범인도 밝혀졌고 결정적인 증거도 나왔습니다. 이제 판결을 내릴 시간이죠.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무엇이고 앞으로 AI 검색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판결은 명확합니다. 범인은 바로 단일 벡터라는 구조 그 자체였습니다. 모든 정보를 단 하나의 고정된 벡터, 그러니까 딱 하나의 수학적 주소에 억지로 우겨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정보들이 뒤엉키고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재미있는 건 오히려 올드스쿨 방식이었던 BM25나 여러 개의 벡터를 쓰는 다중 벡터 모델 같은 대안들이 이 어려운 문제를 훨씬 더 잘 풀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방향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탐사의 핵심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우리가 철석같이 믿었던 최신 AI 검색에는 피할 수 없는 수학적 맹점이 존재한다는 것. 둘째, 정보를 저장하는 서랍의 개수, 즉 임베딩 차원이 검색 능력의 명백한 한계점으로 작용한다는 사실. 셋째, 기존의 벤치마크 테스트들이 이 약점을 발견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냥 문제가 너무 쉬웠기 때문이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복잡한 검색의 미래는 이제 단일 벡터라는 낡은 틀을 벗어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AI의 검색에 숨겨져 있던 아주 근본적인 한계를 파헤쳐봤습니다. 하지만 이게 과연 끝일까요? 우리가 완벽하다고 믿고 있는 다른 AI 기술들 속에도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또 다른 치명적인 한계가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적인 호기심에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